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일이 끝내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고 대통령도 유연한 처리 방안을 지시하면서 해결책을 찾나 했는데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습니다. 줄줄이 사표를 내기 시작한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숫자 2,000명부터 없던 일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이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한데 모여 사직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은 모두 고려대 의대 소속 교수들입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반감을 느끼시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묵과하고 지나간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또다시 반복이 될 거라고.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의료원 전체 교수의 자발적 사직을 결의한다. 교육 여건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의대생 증원 배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 39개 의대가 속한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도 정부가 먼저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외래 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된 대로 시행될 것으로. 연세대와 울산대 의대 등 전국 각지에서 교수들의 줄 사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면허 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단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한 의사협회 회장 후보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관심이 없어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대안되는 쇼를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교수들은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수술과 응급진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는 우리의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러시아 공연장 테러로 130명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 자체로도 끔찍하지만 테러 배후를 자처한 IS, 또 테러범을 붙잡은 러시아, 양쪽의 태도 역시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싶을 만큼 끔찍합니다. IS는 마치 사냥을 하는 듯 피해자들을 해치는 영상을 퍼뜨렸고, 러시아는 용의자들의 신체 일부를 자르고 전기 고문까지 한 뒤에 공개했습니다. 야만적인 테러의 대응 역시 야만적인데 김서연, 이지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피의자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멍투성이에다가 얼굴을 붕대로 감싼 채 만신창이가 된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유리창 너머로 전시됐습니다.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엔 러시아군이 이들을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 억지로 먹이는가 하면 전기 고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테러범들에겐 인권이 없다는 듯 폭력으로 응징한 겁니다. 일부에선 거짓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심한 고문을 했을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 직후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Для них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окно для перех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Всего задержано 11 человек. Очевидно, і Путін, і інші покидьки просто намагаються звалити все це на когось іншого. 정치적 공방 속에 정작 애도의 목소리는 가려졌습니다. У меня просто слов нет. Это отпечаток на всю жизнь. И как и у нас, так и у всех, кто пострадал. 테러 피의자 4명은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5월 22일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피의자들을 구금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종신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허경영 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신도들은 허 씨가 종교시설 하늘궁에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놓고 매매 계약서는커녕 땅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2019년 하늘궁 신자였던 A씨는 허경영 씨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청와대를 사용을 안 하고 하늘궁을 자기가 대통령 궁처럼 사용을 한다라고. 결국 땅 100평 값으로 2번에 걸쳐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제대로 된 매매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2억 완납이라 쓰고 허 씨가 서명한 종이가 전부였습니다. 어디에 있는 어느 땅인지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필 영수증 이만 들고 있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 이래 얘기. 2020년 3억 원을 낸 B 씨는 허 씨가 하늘궁을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의료시설도 있고 음식도 그냥 해놔놓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해갖고 그때는 땅값도 오르고 진짜 좋을 거다. 여기에도 100평 땅값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뿐입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으니 명의 이전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하늘궁 주변 땅을 샀던 거라고 추정만 했습니다. 살던 집까지 팔아서 허 씨에게 돈을 줬던 이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허 씨는 이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씨의 자필 영수증과 당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입수해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허 씨는 신도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태어난 지 40일 된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산후도우미가 여러 차례 아이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영상을 발견하고 항의했더니 해당 업체는 사과가 아니라 왜 뒤늦게 문제 삼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은 산후도우미입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아이가 계속 울어도 달래지 않고 휴대전화를 봅니다. 등을 두드려봐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을 들어 아이 얼굴을 때립니다. 계속 우는 아이, 도우미는 얼굴을 다시 때리더니 거실로 데리고 나갑니다. 생후 40일 된 아이를 맡긴 엄마는 이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잘해주시는 줄만 알고 그냥 맡기고 잠깐 외출도 했었고 그런 아이가 그렇게 당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영상을 돌려보니 이날만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학대가 의심됐습니다. 속상이를 두 손으로 확 아래로 당기셨고요. 또 아기는 목을 받쳐서 위로 올리거든요. 목이 꺾이던 말던 들어서 위로. 산후도우미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업체에 문의하자 왜 뒤늦게 항의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주를 이용하면서 지금 17일째인가 그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CCTV도 달려있고 다 있었는데. 이 업체는 정부가 산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이른바 보건복지부 인증업체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와 도우미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나도 좀 기분이 좀 짜증이 나려고 사랑으로 키웠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장면이 괘씸하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피해 부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겠다며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며 일본 기업의 사죄를 받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김연애 특파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빗속에 부모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일본제철 본사 앞에 도착합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2018년 승소한 이춘식 씨의 딸이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합당한 배상과 사죄를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10여 분 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전 약속이 안 됐다며 면담조차 거부당한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사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요, 저희 아버지 피와 땀도 들어 있었습니다. 걸어서 10여 분 거리의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 가족들은 또 한 번 회사 로비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일본까지 온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드는 일뿐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후지코시 본사 앞에 도착했지만 경비원들로 문 앞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 때문입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제3자가 아닌 일본 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도 하루가 또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